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을 저희가 이데일리온 라이브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면 채팅창에 있는 궁금증들 해결을 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실시간 소통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이데일리온 파트너 이슈 파트너와 함께 시간 꾸려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 미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먼저 정리하고 좀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맞아요. 하루 이틀 좀 조정 이후에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 특히나 이제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5% 이상 상승 나왔고요. 엔비디아 역시도 3% 이상 상승 나오면서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상 최초로 2만 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요. 특히나 오늘장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로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직까지 탄핵 이슈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해당 정치 안정화가 아직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 이제 정치인들, 특히나 탄핵에 찬성했던 정치인들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가 오늘 같은 장은 아무래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좀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좀 상승 그리고 하락을 반복하면서 오늘은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이것 때문에 해당 관련주들 혹시나 정치 테마주를 접근하실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해당 관련돼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좀 잠시 뒤에 제가 이제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적 이슈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통령 담화가 진행이 됐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한 또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오늘도 정치 테마주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분위기, 사실 우리 시장 이제는 저점 딛고 반등하는 거 아닐까라는 기대가 나왔는데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다행스럽게도 앞서서 이제 5% 이상의 폭락 이후에 다시금 이제 시장이 빠르게 반등 바로 다음 날 나왔기 때문에 2,400포인트가 다시 지지선으로 변경은 됐는데요.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한 번 더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추가 조정 2,300포인트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현재 2,400포인트를 지켜주느냐 아니면 못 지켜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정치 테마 쪽으로 굉장히 이제 좀 과도한 수급이 들어갔고 관심이 많이 들어갔는데, 정치가 조금 안정화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좀 상승할 종목들로다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나는 굳이 정치 테마 쪽으로다가 좀 잘 상승이 나오니까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어떤 종목이 상승을 할지, 혹은 이제 대장주가 보통은 더 크게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치 테마주가요.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은 뭐 인물 중심의 테마주가 갔다가 이제는 또 정책 관련주로 시선이 살짝 옮겨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뭐 저출산이라던가 교육 관련해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치 관련된 섹터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좀 체크를 해볼 만한 그러한 종목군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일단 말씀드렸듯이 대장주로 항상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이 중에서도 인맥 관련주는 뭐 대선이든 아니면은 이제 총선이든 관련 인맥주들이 먼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주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인맥주들은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도 인맥주 중에 좀 살펴보면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재명 관련 이제 인맥 관련주로 움직임이 크게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오늘장에 조금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현재 위치에서 좀 지지받으면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고요. 보시면은 35,000원 부근,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만 이탈 안 하면 내일장 좀 빠른 반등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단기적인 관점으로, 특히나 이제 정치 테마주는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윤 대통령이 본인이 내려오겠다라던가 이런 이제 이슈 하나의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25,000원 부근 지지 라인 잡고, 혹시나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짧게 24,500원 이탈 시 손절,
그리고 상승이 나오면 한 4만 원 구간까지 반등을 노려보고 단기적 관점으로는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맥 관련주 중에서는 솔직히 에이텍이라든가 이런 대장주 제외하고는 좀 제외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형지 엘리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무상교복 관련된 정책을 공약을 계속해서 내놨던 이재명 관련 테마주 역시 마찬가지로 이재명 관련 테마주인데 2,200원 부근 현재 이제 오늘의 저점이죠. 저점 부근을 다시 깨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역시나 내일 빠른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혹시나 오늘 매수 타점을 잡는다라고 하면 지금도 충분히 잡아볼 수 있고요. 손절가만 지키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한 2,600원까지는 빠른 반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양건영이라는 종목인데 솔직히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좀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상한가도 여러 번 기록했던 종목이거든요. 오늘 단기적으로 3,800원 부근, 전고점 부근을 돌파 못하면서 밀리기는 했지만 3,000원 부근에서는 한 번쯤 매수 타점 다시 잡아볼 만하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관련 테마주로도 움직임이 나오지만 조금 뒤에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이제 좀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인 만큼 여러 가지 테마가 복합적으로 이슈로다가 작용할 수 있고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입니다. 그런 만큼 한번 매수 타점 아직도 유효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 관련해서 세 가지 종목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인물 중심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체가 없는 종목군들도 많고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뉴스 하나에 따라 급등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먼저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긴 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기업들도 잊을만 하면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모멘텀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 지금 아직까지는 종전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관련주가 움직였다가 혹은 이제 급락이 나왔다가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는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특히나 좀 강한 정책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을 진행을 할 것이다. 이런 좀 종전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오늘 오전장의 장 초반에는 이화공영이라든가 특수건설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크게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종목들 아직까지는 이제 추가적인 급등이 못 나오고 있고 전 고점 부근을 돌파 못하면서 장 초반 상승 이후에 다시금 쭉 밀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이제 투자 금액이 최소한 600조 원에서 1,000조 원 이상의 금액이 들어갈 것이다. 이만큼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것이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건설부터 해서 의료 인프라, 도로, 철도 등 여러 가지 사업에서 해당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아무래도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밀고 있는 사업, 원전이라든가 이런 방산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쪽에 해당 테마들은 다소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정치 테마주들이 좀 수급이 줄다 보니까 나머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기타 테마로다가 수급이 들어간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화공영 같은 경우에는 원래 4대 강사업, 그러니까 정부 사업에 항상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테마주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이제 말씀드린 전고점 부근 3,700원 부근을 돌파를 못하면서 쭈르륵 미끄러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만약에 내일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2,900원이 이제 지지 라인으로 변경이 되는데 2,900원 부근만 잘 지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앞전 고점을 간혹 가다가 이제 다음날 갭을 띄우면서 상승이 나온다던가 이런 흐름으로다가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수급이 들어올 때 2,900원 부근 지지받으면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 혹은 오늘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가는 작고 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수건설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서 이제 4대강 산업으로 움직임이 나왔던 건설주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특수 건설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앞선 고점 부근을 돌파 못하면서 7,700원 부근인데 오늘 고점이 해당 위치거든요. 여기에서 부딪히면서 좀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일 빠른 반등이 못 나온다라고 하면은 6,200원 선까지
많이 빠지면은 6,200원 부근까지는 추가적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위치에서 지지 확인하고 매수 타점 충분히 잡아볼 만하고요. 혹시나 고점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6,000원 이탈하면 손절가 잡고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히림이라는 종목인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오후 시간대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 아직까지 움직임이 크게 나오지 못했던 종목입니다.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수급, 돈이 들어온 종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인천국제공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건축을 설계하는 우리나라에서도 건축 설계 부분에서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금 현재 위치 다시 조정 이후에 재차 반등 구간인데요. 5,100원 부근 돌파하게 되면은 좀 크게 뭐 1차 목표가 5,500원 잡고 단기적 관점으로 충분히 매수 타점 잡아볼 만한 종목이니까요.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섹터로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테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재건과 관련해서 이화공연, 특수건설, 히림까지 세 가지 종목 말씀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보고 계신지 공약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윤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한동훈 당대표가 입장을 좀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오늘 공약주 자체가 지금 방산 관련이잖아요. 또 윤 대통령의 또 이러한 이야기들로 인해서 방산주들이 좀 안 가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공약주 어떤 종목 선정하셨고 그렇다면 이 종목의 모멘텀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정치 테마주들만 움직이고 현 정부에서 주도로 다 밀었던 업종 테마들이 워낙 많이 조정을 받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 지금 혹시 현 정부에서 밀고 있는 게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방산주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일단 방산 업황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솔직히 뭐 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특히나 현 정부가 밀고 있는 주도 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특히나 뭐 LIG 넥슨 여러 가지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는데 하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뭐 현재 대통령이 내려오고 다음 정부가 들어선다라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밀 수 있는 주도 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뭐 원전이라든가 이런 방산주라든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특히나 지금 K방산이 외국에서도 굉장히 각광을 받다가 단기적인 이런 악재, 정부 신뢰도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뭐 취소가 되거나 일정이 연기가 되는 등 단기적 악재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이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한화시스템, 한화그룹주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한화시스템 이렇게 방산을 갖다 주로 하는 그룹주 그중에서도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워낙 이제 글로벌 토탈 솔루션 방산 기업으로 계속해서 성장 중에 있고 스타링크 국내 스타링크를 만들겠다고 해서 위성 산업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지난 3일 방위청과 2,050억 원 규모의 천마체계 통합 군수 지원 3차 산업을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수주도 계속해서 쌓이고 있거든요. 3분기 수주 잔고가 이번 계약을 통해서 8조 2천억 원 수준으로 5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주가 계속해서 쌓이는 만큼 당장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더해서 기업 정보 간단하게 보시면요. 매출이라든가 보시면 2020년 1조 6천억 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고 매년 최소한 10% 이상, 12% 정도 성장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익성 역시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보시면 부채 비율도 점점점 줄어들면서 충분히 재정적인 안정까지 마련을 했다. PBR 역시도 아직까지 1배 수준, 1배에서 2배가 조금 안 되거든요. 업계 평균보다는 훨씬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 지금과 같이 단기적 악재의 매수 타점으로 오히려 저점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만합니다. 제가 오후 방송에서는 한 2만 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조금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 반의 반도 상승이 안 나왔거든요. 그럼 단기적으로 한 2만 4천 원 부근까지만 상승이 나와도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을 갖다 가져갈 수가 있고 지금처럼 조금씩 상승이 나와서 일단 1차 목표가 단기적으로 23,000원 부근 드리고요. 여기 돌파하게 되면은 못해도 한 26,000원까지는 추가적 상승 가능하고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안정화가 되면 방산주라든가 그동안 조정을 크게 받았던 업종 테마들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매수의 기회로 잡고 좀 스윙,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한화 시스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 조정을 받는 방산주 그 가운데 한화 시스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지금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차트 분석까지 해주셨고요. 재무제표까지 자세히 봐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트너님과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